채권의 동일성 유지하면서 가는 내용이다. 근데 지금 경매의 경우가 시험에 이제 가끔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리 경락을 받았단 말이죠. 그럼 유역에 경락 받으면 주고 낙찰 받았으니까 이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됐어요. 이게 무효됐으면 경락 받은 게 무효니까 을은 이 특기 말소해줘야 되고 갑은 대금을 반환해줘야죠. 원칙적으로 경매가 무효가 되면 이제 부당이돼 반환이단 말이죠. 유효할 때 담보 책임이고 무효가 됐다는 것은 담보 책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이 말소 채무자가 말소 청구하는 거하고 요거 대금 반환 동시행관계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A번 판례고 경매 관해서 1번 판례고, 문제는 이 저당권이 무효가 된 사유가 이 건저당권 설정이 되는데, 이게 구건물에 구건물에 있던 저당권이란 말이죠. 근데 이 신축에서 저당권을 그대로 인정하기 위해서 경매가 들어간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 표제부 유형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이 경매 절차는 무효단 말이죠. 무효가 됐으니까 이제 이 채무자한테 말소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을은 이제 대금 반환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돈을 한 푼도 못 받은 게 아니고 이 저당권자들이 건저당권자 A, B, C 이런 사람들이 배당을 받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는 돈이 없고 이 사람들이 받은 거다. 그럼 돈은 이 사람들이 이제 반환해 줘야죠. 근데 말소는 채무자한테 해줘야죠. 그래서 양 채무가 발생이 돼 있는데, 말소는 경매 절차 무효돼서 말소를 해주는데, 말소는 이 사람한테 해줘야 되고 돈은 이 사람들한테 받아야 되니까 을의 입장에서 사람을 달리하는 거죠. 말소 대상은 채무자, 돈 받을 사람 이 사람을 달리하니까 동시행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 2번 판례고,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나왔었죠. 그게 2번 판례입니다. 2번 판례. 건조당 실행을 해서 경매가 무효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낙찰자에 대한 소유권 이제 말소 정기를 청구를 행사하는 경우, 이게 핵심 단어고, 이런 경우 경락이는 건저당권자한테 돈 받고 채무자한테 말소하는 거니까 돈 줄 때까지 내가 말소 못 해주겠다라고 동시행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제일 마지막 판례입니다. 그 마지막 결론이죠. 이게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채무이고요. 두 번째 이제 변제기와 도래죠. 따라서 변제기 도래하지 않은 선행 업무자는 동시행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 먼저 이행이 되니까. 예컨대 이제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했을 때 요거 5월 5일 날 계약해서 계약금 걸고 5월 25일 날 중도금 지급하고 6월 6일 날 잔금 지급할 때 이 잔금하고 이전 등기 서류 주는 것은 동시행관계 있지만, 이 중도금은 선행 의무다 말이죠. 선행 의무니까 매도인이 중도금 5월 25일 날 가려고 그러면 얼른 줘야지, 이전 등기 해줄 때까지 못 해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선행 의무자이기 때문에, 중도금 지급은 이전 등기가 해서 선행의 의무니까 동시행관계 주장 못한다. 즉 중도금 달라한테 줘야지, 이전 등기 해줄 때까지 못 해주겠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례에 이제 관련되는 것이 A, B 부분이다. A, B는 모두 다 담보 목적이죠. 담보 목적이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이 관련 판례가 나오는 것이 A, B가 요거죠. 갑이 대지 소유자고 요게 이제 매수인데, 매수인이 요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수급인이 이제 매수인이 지었으니까 건축업자에게 원시 취득하는 거죠. 원시 취득하고 갑이 이제 잔금에 대해서 받기 위해서 이 부동산에서 허가받아서 소유권 보존 등기한 거죠. 이것은 결국 담보 목적이죠. 양도담보가 설정된 거다 말이죠. 저 토지 잔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
잔금 받기 위해서 보존금 계승가 담보 목적이니까 이 잔금 지급이 변제가 선의 의무죠. 의무고 이게 나중에 완성한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 돈 빌리고 건저당 설정하듯이 말소할 때는 돈을 먼저 갖고 그다음 말소해야죠. 그 내용이 이제 똑같이 정돼서 A가 이제 표현이 토지 소유자가 건축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건축업자가 건물 지어서 이제 신축한 경우는 건축업자가 토지 건물 소유권 취득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도담보 설정을 본다라는 게 우리 민법에 많이 봐왔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건축업자는 토지 잔금을 지급하고 말소 청구해야지 말소해 줄 때까지 내가 잔금 못 주겠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변제가 선의의 의무다. B도 마찬가지죠. B도 건저당 설정한 사례 그것도 변제가 먼저 이루어진다. 그래서 채무자는 변제하고 변제 줄 때까지 못 주겠다라고 할 수 없다. 변제가 선의의 의무다. C번도 임차권 등기도 마찬가지로 기본 강의 시작했듯이 이제 계약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이사 가면 큰일 나니까 대항력 상실되고 그래서 그 단독으로 주택 소재지 관할 부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서 등기 신청해서 등기 명령마다 등기가 되면 그때부터는 담보적 효력이 발생하죠. 즉 보증금에 대한 담보적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 행사할 수 있죠. 그리고 임차권 등기는 보증금 담보 성격이니까 임대인이 보증금을 먼저 반환하고 말소 청구해야 된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는 동시행관계 있지 않습니다. 먼저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변제가 선의의 의무다라는 게 ABC 판례고 이제 예외 선의의 의무자도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 A, B번인데 A번에 관한 판례 예외 A번 판례가 불안의 항명권이단 말이에요. 536조 2항에 관한 판례입니다. 즉 선행 의무자라 하더라도 이제 상대방이 채무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는 재산 상태가 불안하면 이행 거절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 그 A번 판례가 그 아파트 분양 회사가 이제 건축을 잘 못해가지고 다 이제 자금이 부족해서 건축을 다 못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분양받은 사람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줘야 되는데 이때 먼저 이행해야죠. 중도금 지급이. 그런 경우에도 아파트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들은 건축이 완성돼서 이전해 줄 때까지 확실해질 때까지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A번 내용이다. A번. 근데 B번은 중요하지는 않는데 A번 정도가 이제 불안의 항명권에 관한 사례다. 아파트 분양회사가 부도났을 때 중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불안의 항명권이고 B번은 이제 토지 매수해서 건축업자가 매수해서 토지 위에다 건축했는데 그 토지 일부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못 받았다.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돼 있다. 그 사실만으로 이행이 불가능하다 볼 수 없다는 사례입니다. 이행이 불가능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볼 수 없으니까 중도금 지급해야 된다 소리다. 가압류가 돼 있다.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돼 있다. 그 자체만은 이행 불능이라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재산 상태가 불안한 상태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선의 의무자는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B번입니다. 참고로 보시고 C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 거래관계인데 자기는 이행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행을 안 한다. 그러면 자기 이행이 덜해도 안 해도 된다는 거니까 C번은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A번 불안의 항명권 정도 보고 B번이 이제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사례다. 이 사례입니다. 우리가 기본 강의 많이 했죠. 이 부분이 중도금 지급을 먼저 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6월 6일이 지났단 말이죠. 6월 6일이 지나면 상대방 채무도 이행이 덜 했으니까 이제 상대방 채무가 연적이 덜 했다. 이런 경우는 그때부터 동시행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1번 내용입니다. 1번. 이건 우리 평소에 많이 봤던 거 이때부터 해왔으니까 이건 기본적인 판례로 알고 있어야죠. 이때부터는 잔금 플러스 중도금 및 중도금에 대한 지연이자 요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및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동시행관계 주장할 수 있다. 이번 판례는요. 이 판례 2번 판례는 요겁니다. 갑하고 을이
갑은 A 부동산을 주고 을은 B 부동산을 주기로 바꾸기 아니고 귀환을 했는데 이거는 2억이고 요거는 3억이다 말이죠. 이거는 3억. 그러니까 차이가 나니까 이걸 이제 요 1억에 대해서 이제 요게 저 건저당이 설정돼 있어요. 그러면 이 건저당 말소를 해줘야죠. 이제 아니 갑이 이걸 인수를 해가는 겁니다. 지금 판례가 인수를 해가고 요거는 이제 2억을 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은행에 이걸 갚기로 했는데 안 갚는 결국 이 사람 빌렸지 않습니까? 채무자는 인수해가면서 이 대신 갚기로 했는데 이걸 안 갚아요. 그러면 자기 채무가 이걸 먼저 이전해주고 이걸 해주게 했는데 이걸 안 갚으면 결국은 이거하고 이거 말소해주고 해줄 때까지 어른 이전 등기 못 해주겠다라는 이번 판례입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 출제 가능성 높지 않아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셋째 줄에도 한 페이지 보면 셋째 줄에 대출금 원리금 지급 의무와 상대방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말소해줘야 된다는 거죠. 참고로 보시고요. 3번 판례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안의 항변권에 관련된 제가 볼 때는 내용을 많이 적었는데 이거하고 요거 A번하고 중도금 이 판례 정도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변제 선의행 의무자는 원칙주로 동시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판례 변제와 담보 말소, 임차권 등기와 보증금 반환 동시행항이 있지 않다라는 정리하고 예외적으로 선의행 의무자도 재산 상태 불안할 때 불안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아파트 회사가 건축이 안 됐을 때 중도금 지급 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지 지분 이전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이 돼 있다, 가압류돼 있다. 그 자체는 재산 상태 불안한 걸 보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다. 그래서 선행 의무를 해야 된다. 관련해서 2번까지 판례를 기하고 또 하나 판례는 중도금 지급 의무를 지체하고 있는 동안에 잔금 지급 시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중도금 지급 의무도 동시행관계에 있다. 그 정도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하고 이행을 제공하고 청구해 와야 되는데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제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이행 제공을 하고 청구 하지 않고 해야 되는 거죠. 청구해 오는 것인데 상대방이 이행 제공을 하면 동시행 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 중도금 줬다, 잔금 줬다든지 이전 등기 줬다든지 하면 청구할 수 없다. 근데 이행과 관련해서 이행이 됐다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이행 여부와 관련된 판례가 1번 기업의 A 부분이더만 A 부분. 즉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 반환받기 전 목적을 인도해야 되죠.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인도를 하지 않고 그냥 임차인 대거만 했다고 해서는 인도됐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인도 여부, 이행 여부에 관해서 그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일부 이행한 겁니다. 일부 이행. 한 경우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동시행관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2번, 3번 내용입니다. 2번, 3번. 2번은 B번의 내용은 일부 이행인데 임차인이 그 계약 기간 중에 전기 시설 이거를 망가뜨렸어요. 그러면 이제 원상 회복할 때 임차인은 그 전기 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상 회복을 해줘야 되고 이때 임대인은 이 전기 시설 회복하는데 돈 들어간 것 한 30년만 있으면 그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근데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1억 2천만 원 전체를 거부할 수 없고 원상 회복할 수 있는 만큼만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시설을 원상 회복하지 않고 건물 퇴거하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큼 까고 보증금 반환해줘야 된다 소리고 2번은 임차인도 이제 부분적으로 사용 못했으면 예를 들면
10평 중에서 3평을 이용 못한다. 3평에 해당하는 차임을 거절할 수 있지. 전체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3번은 공사를 맡던 건축업자, 즉 수급인이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에 하자가 있어요. 공사 대금은 2억이고 그 하자는 1,000만 원이단 말이죠. 그러면 도급인은 2억 공사 대금 돼서 1,000만 원 돼서는 거절할 수 있지만 1억 9천만 원 다 줘야 된다. 그래서 일부 이행되면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시행강이 주장 못하고 나머지 부분만 동시행강이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 판례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기본 강의 안에서 추가로 이었습니다. 근데 이행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이행 정도와 관련해서 상대방 채무가 자 청구하기 전에 이행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행을 해야 되냐 이 문제입니다. 근데 완벽하게 이행 제공할 필요 없다. 왜? 상대방이 돈 안 주고 계기면 자기만 완전하게 이행할 필요 없다. 그래서 상대방의 비협조죠. 저거 때문에 언제든지 이행할 수 있을 정도. 서로 준비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매도인이 서로를 완벽하게 중개해서 이행 제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로 몇 가지를 법무사 사무실이라든지 공인중개 사무실 갖다 주놓고 언제든지 이행이 가능할 정도면 되지. 등기 필적이라든지 그다음 매도인 인감증명서라든지 인감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완전히 준비할 필요 없다. 일부만 제공하고 언제든지 해줄 수 있도록 법무사 사무실에 비치했다면 그것도 이행이 된 걸로 본다. 그러면 매수인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그 정도만 하면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에서 즉 이행을 완화한다 이 말이죠. 이행을 완화. 동시행관계에 있어서 자기 채무를 이행 완화해서 그 정도면 어느 정도만 갖춰도 된다는 것이 이행된 걸 된다. 네, 이런 것이 이제 우리 판례에 관해서 제가 써놨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현실적으로 두 가지 판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안 했을 때 이제 안 하고 온 거죠. 하지 않고 청구했다. 했는데 죄송합니다. 했는데 수령 지체가 된 거죠. 이걸 했는데 수령 지체 매도인이 서류를 줬는데 매수인이 돈이 없어서 잔금을 못 줘서 이 수령 지체가 된 거다. 이 경우 이제 수령 지체자도 동시행관계 주장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판례는 상대방이 계속해서 이행 제공하지 않는 한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 판례고 우리 기본 강의했을 때 그 내용을 지금 우리 A, B번 내용을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기본 강의했던 수령 지체자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이행 제공하지 않는 한 동시행관계를 주장할 수 있고 이행을 제공했다가 중지되면 중지된 때부터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동시행관계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쭉 한번 보시고요. 그럼 효과는요. 말 그대로 이행 거절하는 거죠. 이행 거절 권능 이게 본질이다. 그래서 이행을 거절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연 이자도 발생하지 않는다. 요 내용이 이제 기본 내용이죠. 기본 내용이다. 이거와 관련된 판례를 제가 실었는데 전세권 설정 계약 있죠. 요 전세 이 부분에서 3호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전세권자는 계약이 말되면 이 전세권 말소 서류 등기 주고 전세 목적을 인도해야 되죠. 값도 이제 전세권 반환해야죠. 이게 동시행강이 있는데 둘 다 변제기가 도래하고 전세기 만료됐는데 둘 다 이행하지 않으면 어른 이 전세 목적을 반환 안 하고 있으면 갑은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이 전세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할 필요 없다. 물론 얼도 이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 없죠. 세임 되는 거죠. 요는 전세금에 대한 이자, 어른 사용수에 대한 차임성계 전세금의 사용을 지급했으니까 둘 다 지급할 필요 없다. 즉 판례는 동시행관계에 있을 때는 전세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할 필요 없다. 왜? 동시행관계 있으니까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